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석근평 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시기 위하여 2018년 5월 7일 오전 전용기를 타시고 중국의 대련시를 향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삼엄한 경비와 통제로 중국 다롄 시내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중. 여러 가지 추측을 낳았었죠. 하지만 어제 바로 이 시간에 뉴스탑10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거의 확실시돼 보인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 대부분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보도가 방중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 네티즌의 특종입니다. 네. 그 웨이보, 우리 식으로 하면 중국의 트위터에 중국 네티즌들이 삼엄한 경계 상황과 그다음에 그 도로의 도로 통제 이런 상황을 올리면서 혹시나 그렇죠. 북한의 유력 행사가 방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역시 맞았고요. 어느 정도로 도로 통제나 항공 통제가 심했느냐. 거의 공항이 8시간 정도 마비가 됐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취재를 하러 갔던 우리 동아일보 채널A 특파원이 네. 그러니까 VIP 구역이 아니라 일반 통제 구역에서 공항 모습을 촬영하다가 중국 공안에 끌려가서 감금되기도 했었죠. 물론 실제로요? 흘러나기는 했지만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윤한주 특파원의 내용이 자세히 올라와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어떤 엄밀한 통제와 어떤 규제 속에서도 이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네. 자,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김정은과 시진핑 주석은 1박 2일 동안 만찬과 오찬 등을 잇따라 가지면서 밀착 관계를 과시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의 이번 만남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해변 산책이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 산책을 이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아주 멋진 순간이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5월 8일 오전 또다시 석근평 동지를 만나시고 해변가를 거니시며 흉금을 터놓고 따뜻한 담화를 하셨습니다. 특히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고위급 내왕과 조중 최고 지도부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이 전례 없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자, 저 회담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언론들도 도보 산책, 도보 회담을 떠올렸습니다. 도보다리를 나란히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 모습을 떠올렸는데 글쎄요, 그 장면이 굉장히 부러웠었을까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부러워했다는 것보다 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도보다리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에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하.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도 비슷한 위치는 비슷하지 않지만 똑같이 도보를 고르면서 친근감을 보인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벤치마킹을 좀 하고 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거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거나 하면 항상 그 미국에다 이제 전화로 알려줘주고 또 항상 긴밀한 한미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항상 이제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하는 걸 보면 한미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고 소통 있게 가는 걸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과 똑같이 자기네도 긴밀하고 중국과 시진핑 주석과 친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위에 바로 갔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보고 형식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흉금을 터놓고 남북 정상회담 했던 걸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 친근하고 정말 그 앞으로의 조중 관계가,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혈맹 관계. 예전에
두 선대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해변가를 산책하면서 뭔가 굉장히 진지하게 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저 장면 어떻게 보면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까지 차이나 패싱 얘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하는데 중국이 배제된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도 중국에 들어갈지 이제 빠질지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을 잃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바로 초청을 해서 바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게 미국이 PVID라 하면서 네. 상당히 과거보다도 비핵화의 그 조건을 높이고 있고, 그다가 또 화학무기라든가 생물학 무기까지 폐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의 도움이 없이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 입장이 상당히 위축될 것 같으니까 네.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중국이 북한의 단계적 동수적 조치를 지지함으로써 이제 어려워지는 것은 오히려 이제 미국 쪽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번 해안 산책을 하던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도보다리 산책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을 떠올리는 분들 많다고 했죠.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같은 언어기 때문에 통역 없이 편안하게 대화했던 도보다리 산책과는 달리 해변 산책은 뒤에 통역관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이 차이, 글쎄요, 통역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떠나서요. 일단 아무도 없이 단둘이 얘기한다면 개인적인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 통역관을 거치게 된다면 사적인 이야기들은 하기가 좀 힘들겠죠. 특히 우리 채널 A에서 분석을 했던 내용의 입모양 분석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라고 해서 이런 말까지 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만큼 사적인 대화, 이번에는 별로 없었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해변을 걷을 때는 아마도 그런 경우도 할 수가 있고, 네. 대개는 통역관은 말이죠. 아마 가장 보안을 잘 지킵니다. 네. 절대로 정상이 무슨 말을 했는지 밖에 발설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통역관이 평생을 근무한 다음에 네. 30년, 40년 후에 은퇴를 한 다음에 자기 자서전을 쓸 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전까지 절대로 보안을 지키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그 내밀적인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교수님도 같이 같은 네, 생각이신가요? 통역관이 물론 뒤에 밀착해서 이제 통역도 해주고 하지만은 네. 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때도 저희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면 혹시 그때는 용어로 하지 않을까. 아하. 시진핑 주석은 용어를 반드시 할 거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스위스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생활 용어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뭐 친밀감을 가시하고 사생활 이야기는 어느 정도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는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다가 뭐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이게 가까이 여성 붙죠. 통역관이 가짜이 딱 붙고 둘이 이야기할 때는 안 붙거든요. 그럴 때 네. 보면 사생활 같은 것은 용어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한번 추측을 해볼 할 수가 수 있는 있는 거죠. 거죠. 예. 네. 자,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중 정상회담 계속 산책을 하면서 두 정상이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 외교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유행 내지는 트렌드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 정상들 이번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오늘 공개된 이 영상을 볼 때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시진핑 주석의 역할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조언이었을 겁니다. 자, 이 조언 제대로 통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떠나자마자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과연 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을 충분히 했을까요? 지금 그 시진핑 주석으로도 참 난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정은의 방중이 사실 중국 네티즌에서 알려졌고요. 이 양측의 통화 내용은
통화를 했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5시간 뒤에 통화를 한다 하면서 트위터에 올리면서 알려졌거든요. 그렇죠. 무슨 내용들이 오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정상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나서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한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약간의 그 뉘앙스 차이는 있죠. 그 뉘앙스 차이 때문에 이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그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측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못 받고 영구적인 비핵화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같은 통화, 둘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발표는 내용이 잠깐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죠. 네. 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시진핑 주석이 전달을 했다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따로 만날 이유가 없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중국의 입장이 가미가 되어서 전달이 아하.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영구적인 비핵화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방법으로서 이 목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조건 보상 없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보상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북한 망한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뭔가 이렇게 좀 살게 해주면서 그 목표를 완료하자. 그러나 그 목표는 비핵화는 비핵화인데 영구적인 비핵화는 이제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과 미국 입장이 그만큼 다른데 네. 그러면은 중국 입장으로 갔을 때는 북한의 상황은 현재의 체제 유지, 네. 지금의 현상 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발전적인 미래를 선택한다면 미국 입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 모양새를 보면요, 김종국 실장님.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가 조금 버겁거나 힘들어서 큰형을 불러서 대신 좀 이야기를 전해주세요라는 식의 모양새가 네. 좀 그려지는데 좀 무리입니까? 중국의 그 북핵협력 자체가 바로 쌍중단 쌍계병행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네. 쌍계병행이 뭐냐면 비핵화 논의를 시작되면은 동시에 평화협정 체결이나 이렇게 보상도 같이 동시에 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인데 이게 바로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갔을 때 시진핑하고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단계적 동적 조치를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 입장이 정확히 똑같기 때문에 아마도 요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40일 만에 다시 간 이후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전화 내용에서 PVID 부분에서는 뭐 정확히 얘기 안 했다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는 동의는 하나 그 보상 체계 문제에 있어서는 시진핑 주석이 아마도 북한을 두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북한을 두둔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번 북중 정상회담 이 일을 계기로 또 방추이다오라는 이 장소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방추이다오라는 섬, 글쎄요. 어떤 섬입니까? 이 방추이다오라는 섬이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고요. 그 북한의 원래 선대 지도자라고 하는 김일성 주석과 김종일 위원장 때도 이 방추이 섬을 상당히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관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방추이다오라는 이 말 자체가 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방망이가 아니겠습니까? 네. 방망이인데 이 방망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저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방추이가 방망이라는 전 뜻이고 세계적- 예. 다오가 섬이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그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정부 또이타이 북경에 있는 또이타이처럼 정부 고위 관료들만 갈 수 있는 잠시만요. 또이타이가 뭐죠? 또이타이라고 이제 우리말하면 용빈관이죠. 네네. 중국에 있는 용빈관.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3월 달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여기에도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갈 수 있는 휴양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데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경관도 좋을 뿐만 아니라 경호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상당히 이제 그 아주 정상회담 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거고 김일성, 김정일 그 선대 지도자들도 다 같이 가 있던 그런 것이다. 네.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그러니까 조중 관계가 다시 혈맹으로 복원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에서 조선중앙방송으로 바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왜 보도하냐면 저는 이번에 그 왕이 그 외교부장이 갔을 때 네. 사실 초청장을 갔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가서 그 북중 관계, 조중 관계를 다시 이제 복원하고 앞으로 잘 남북 교류 협력 관계를 복원하자고 해서 가고 그 전에 이제 방문했기 때문에
오늘 한 달 보름 전, 한 43일 전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답례차로 가가지고 북중 관계를 더 발전시키자고 갔는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긴밀한 공조 협조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기도 이 시진핑 주석과의 긴밀한 공조 협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이번에 저는 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 사람들이 저 죄송합니다만 지금 네. 방추이다오 섬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봤는데 예, 예. 저 복잡한 이야기는 뒷부분에 또 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추이다운 바로 그런 섬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준비된 내용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방추이다오 섬은요, 1960년대에 지어진 호텔이 그 안에 있는데 워낙 세계 정상들이 와서 많이 묵고 머물렀기 때문에 유럽식, 일본식 여러 가지 국가 스타일의 빌라 단지도 있다고요. 그렇죠. 13개의 빌라 단지가 있다는데 중국 전통식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일본 스타일, 그다음에 서양 스타일의 양식의 여러 가지 빌라가 있어서 아마 골라서 묵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렇게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으로 다시 유명해졌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의 미디어의 이목을 끌면서 그렇겠군요. 관광객들이 또 많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하지만 아쉬운 건 관광객들이 방추이다오에 가더라도 섬이 포함된 이름이니까요. 가더라도 그 유명한 호텔과 빌라에는 함부로 묵지를 못하게 될 것이 좀 아쉽습니다. 멀리서 구경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해변의 모래가 워낙 곱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니까 세계인들이 또 관광객들이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섬, 아까 잠깐 김정은 위원장의 김씨 일가와도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고 했었는데 과거에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다 이 섬에 와서 머물렀던 기록이 있군요. 그렇죠. 1960년대와 80년대 김일성 주석이 뭐 병치료 때문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아주 그 유명한 섬이고 그래서 더 유명해졌고요. 또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 직전 1년 직전에 2010년도에 이 방추이다오 섬에서 누구죠? 그때 시진핑 후진타오를 만났다는 네. 만나고 가서 1년 있다가 이제 2011년도에 사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더 유명해진 겁니다. 네. 자, 저 방추이다오에 도착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 환대를 받으면서 호텔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던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